알고리즘으로 펀드 운용을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는 사람보다 냉철한 판단이 가능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요즘 흐름은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로보펀드라는 테마로 같이 묶어서 보면 그 평균 수익률이 전체 한 9.5% 수준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주식형 펀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로보펀드 안에서도 투자하는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하이자산 운용의 해외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18.66%였는데 같은 기간 전체 해외자산 배분형 펀드의 수익률 평균이 12.14%였습니다. 분명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에 이제 해외 부문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평균 각 분야별로 봐도 양호한 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 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펀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로보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균으로만 봤을 때도 수익률이 꽤 좋은 편인데 오히려 왜 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객층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증권사 고객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이제 로보펀드의 특성상 아주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급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급등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주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대중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로보펀드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요 고객층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인기를 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이제 로보펀드 자체의 개념도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펀드는 그게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그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 맞춤형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성이 있다는 건데요. 주식 안에서도 뭐 가치주나 배당주 등 선호하는 주식이 다른데 펀드라는 한 상품으로 묶여 있다 보니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개인의 자산 배분에 이제 특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VIP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작은 자산 규모로는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1억 원이나 5천만 원, 3천만 원 등 개인에게는 큰 돈이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뭐 고액 자산가 VIP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PB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액 자산가 수준의 그런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수수료를 줄이고 PB 서비스를 온라인화하자는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취지입니다. 수수료가 줄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 전산화를 해서 금융사도 비용을 아끼면 그리고 또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PB 서비스에서 소외된 고객들에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를 끌다가 최근 들어서는 설정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보 어드바이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고도화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 역시 이런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금융사나 서비스가 앞서가기보다는 로보 어드바이저 전체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대고 그만큼 높은 그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목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수료를 낮게 내면서 완성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만약 펀드에 가입한다면 보수가 최대한 낮은 펀드를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실제로 성과 보수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있고요. 코스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보면 알고리즘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 로보 어드바이저들도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의 서비스가 테스트 단계고 내년 5월 심사를 거치면 상용화도 가능해지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기대를 조금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